Good morning again, ladies and gentlemen.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신유나라고 합니다. 이번 전체회의원의 세션 호스트가 되어 기쁩니다. 12분의 기조연설을 사이버 공간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3회 전체회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연자분들은 발표하실 시간 7, 8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에르키 사카리 투오미오야 핀란드 외교장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cellencies, ladies and 존경하는 장관님들 그리고 신사숙 여러분, 정보기술, 인터넷, 소셜미디어는 사이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 시민단체, 기업, 정부 모두에게 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스페이스는 또한 부정적인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는 사이버 공격, 해킹, 피싱 공격 등등 우리가 매일 그 뉴스에서 접하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넷에서의 감시 기술들이 보안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만은 이것이 또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 공간에서 또 제한되거나 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도 있습니다. 표현과 발언의 자유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다 공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EU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전략이 금년 초에 발표되었는데 바로 이런 많은 측면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칙과 액션들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취약성도 사이버 스페이스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취약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는 보안과 안보 정책의 일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광범위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만 적절히 대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UN 정보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역 간 보안 기구들, 안보 기구들, 예를 들어서 유럽의 안보 협력 기구, 또 아시아 지역 포럼 등 같은 기구들이 신뢰 구축 조치를 사이버 공간에서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주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핀란드는 멀티 스테이크 프레임워크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사이버 시큐리티 전략 금년 초에 발표된 전략에서도 다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은 전쟁의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정보와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는 행태가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국제법 과 규범이 지금 현재 적합한가 하는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관습 국제법과 그리고 또 국가의 행태들을 평화시와 전시에 규제하게 되는 여러 가지 법, 또 인권과 관련된 법들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도 공히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가버넌스 이슈가 또 글로벌하게 점점 더 중요하게 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무단 감시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사이버 스페이스의 규제 니드가 늘어나다 보면은 오히려 규제가 잘못 오용되어서 인터넷에서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오용의 방법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은 수백만의 네트워크가 모인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통제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는 멀티 스테이크 홀더의 협력을 통해서 개방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기구, 시민단체, 정부 그리고 민간 부분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넷 가버넌스 포럼에서
그 멀티 스테이크 홀더를 그 포함해서 그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 정책 이슈를 그 다룬 거에 대해서 또 그 저희가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권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보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거버넌스에서도 바로 이런 내용이 잘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로운 그 의사 표현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인권 그 보편적 선언에도 그 적혀 있습니다. 그 어떤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되고 법에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차별적으로 적용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인권을 존중한다라는 원칙을 우리는 준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중후의 연설이라든지 하는 것도 그 온라인으로 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쇄매체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또한 정부는 그 어떤 누구의 인권도 그렇게 좀 인권도 그 침해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그 자신들이 사용한 개인적인 메시지들이 개방된 공간의 어딘가에 누군가에 의해서 저장이 된다라고 할 때 따르는 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또 주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존의 국제 인권 도구들은 적절한 게 그 사생활을 그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현대적인 기술을 사용해서도 또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실행함에 있어서는 갭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조약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다양한 그 조약이나 그 규범들을 더 잘 활용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최근 그 유엔은 적절한 그 보호 조치가 없는 그 감시는 오히려 그 리스크로서 그 인권을 향유하고 자유를 향유하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는 우선 첫 번째로 그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투명성 그리고 법치 준수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인권 존중 특히 그 개인 사생활 보호 권리를 그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정보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그 새로운 기술이 그 제공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 입법을 그 마련을 하고 또한 그 감시 활동도 잘 규제를 해서 가장 그 적절한 그 상황 하에서만 법에 따라서 감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사이버 스페이스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인터넷 공간으로서 그 다른 그 글로벌한 공간과도 그 같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그 사용자들이 그 안전하게 느낄 수 있고 그들의 근본적인 개인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인터넷은 이제 모든 그 경제 성장과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격차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세계를 분리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 또 그 개도국에서 인터넷이 줄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서 채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ds, Your Excellency. 감사합니다. 핀란드 외교장관님. 다음 연사는 라덴 모하마드 마르틴 물리아나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부 장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cellencies, dear friends. 내외 기빈 여러분, 장관님들,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의견은 저희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목표가 사이버 공간 관련돼 있는 글로벌 아키텍처의 새로운 구축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포용적이며 공존을 가능케 해주는 그러한 아키텍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세계와 온라인 세계를 서로 연계시켜주며 우리 시대에 많은 도전 과제의 해결법을 찾아내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이 인류에 가져다준 혜택은 훌륭합니다만 또 동시에 나름대로의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파라독스를 저희 앞에 당면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또 동시에 많은 국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은 그 힘이 글로벌 경제에 쇼크를 가져다 줄만 하며 또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협력을 도모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동시에 범죄와 불협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과제는 분명히 최대한 기회는 누리게 하되 도전 과제는 그 파급 효과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목표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도구로서 인간의 발전에 기여하고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 경제 발전, 그리고 빈곤 퇴치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도구로 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게끔 활용돼야 하며 모든 국가 정부들로 하여금 더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인터넷은 훌륭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게끔 해야 될 것이며 초국경적인 범죄가 펼쳐져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채널로서 활용될 수 있지 않게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님, 또 내외 기빈 여러분, 기본적인 속성이 초국경적이며 개방적인 사이버 공간을 생각해 봤을 때 유의한 국제적 협력만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관련돼 있는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 인도네시아의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서는 사이버 공간이 세계의 공동체를 하나로 합해주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절대 분리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와 확신이 사이버 공간에 펼쳐져 나가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이버 기술이 공동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한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사이버 공간이 저희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빈곤, 기후변화, 무력 출동, 또 자연재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제대로 체제를 설립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원칙과 규범들을 마련해서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며 소외되는 자가 없게끔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포용성을 추구할 수 있게끔 활용돼야 될 것이며 협력과 협업이 더 강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대립이나 마찰은 줄여나가는 데 활용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 인도네시아는 확신하기를 이런 규범과 원칙이 반드시 개발돼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UN 체제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급합니다. 모든 국가들 간 또 국가 안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다 참여하는 측면에 빈부의 격차가 없게끔 그리고 도시와 지방 지역 간의 격차가 없게끔 디지털 격차가 해소될 것입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관련돼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노력들이 추구돼야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서 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견고한 그리고 조율된 사이버 범죄 관련되어 있는 대학 노력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탄탄한 바탕이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사이버 범죄에 대항한다는 것은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 그리고 시민사회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대항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컨퍼런스는 그런 맥락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 단체들,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런 맥락에서 교량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인터내셔널 거버넌스 포럼 8차 회의를 인도네시아에서 10월 22일, 25일 사이에 제8차 회의를 호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이버 공간은 공동의 기회와 공동의 과제를 저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최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수준으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액세스가 제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창의력과 기회를 10분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도전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노력이든 글로벌 협력 체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을 할 때만 모든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사이버 공간이 하나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공동 번영의 미래를 펼쳐나가는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ds.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장관님. Foreign Affairs of Indonesia. The next speaker. 다음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최문기 대한민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인 그 총회에 오신 여러분들께 환영의 인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많이 오신 그 귀빈들을 모시고 미래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논의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가정이나 사무실 같은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아주 확대된 사이버 공간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은 전 세계를 다 연결시켜주고 있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연결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를 위해 서울에 90개 이상의 정부 대표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또 계속해서 이 국가들 간에 또 그 대표들 간에 그 대화를 위해서 모였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물리 공간뿐만이 아니라 인터넷과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서도 계속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공간인 사이버 스페이스가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혁명,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혁명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 문명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터넷 혁명이 사회의 모든 부분을 다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적인 활동을 변화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또 우리 인간관계의 본질까지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 스페이스의 성장 또는 증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 사회의 번영과 직결된다 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기술 혁명이 우리 인류 역사상 일어났을 때도 그랬지만 요즘 엄청난 그런 그 일련의 그 도전 과제가 또 따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인터넷 중동, 사이버 범죄,
등은 아주 중요한 이 역사적인 우리 사회 변화에 큰 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 범위나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스페이스는 우리에게 또한 많은 그 위험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한 개인이나 한 그 커뮤니티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국제 사회의 공조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터넷이 주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사이버 스페이스를 안전하게 공유하면서 번영을 그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우리 인류의 번영을 그 사이버 스페이스 성장을 통해서 도모하려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일까요? 우선 동료 인간들을 존중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전 세계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적,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라서 크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그 회오리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이 변화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는 우리 인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사이버 스페이스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와 평등을 사이버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통의 그 가치관을 추구하고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이버 공간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물리적 공간에서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도 우리가 잘 그 보존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사람을 위한으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이버 공간의 그 문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그 판단을 통해서 사이버 스페이스와 연결을 하고 또한 우리 디지털에서의 그 인도주의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이 사이버 시대에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오프라인 환경에 맞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요즘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합니다. 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미움과 폭력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서보다도 더 그 가중된 방법으로 이러한 그 폭력들이 익명성을 이용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버 스페이스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참여하고 또 공정한 그 에티켓과 룰을 실제 그 물리적인 사회에서 마찬가지로 잘 준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평등한 기회 원칙을 준수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땅이 주는 기회를 소득의 수준이나 성별 또는 그 연령, 종교 등과 무관하게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개인이 자기 자신의 꿈을 사이버 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이버 공간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10분 발휘하고 또 10분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서 사이버 스페이스가 항상 안전한 공간으로 남아있고 따라서 모두가 자유롭게 사이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사이버 스페이스에 더 의존을 점점 하게 되면서 사이버 스페이스는 점점 더 사이버 공격과 또 그 사이버 보안 침해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최고의 그 최첨단 기술이 접목이 될 때 우리 미래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IT 시큐리티는
우리 산업과 그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개인들이 적절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노력에 동참해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06년도에 아시아 태평양 정보통신기술훈련센터를 한국 정부는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태 지역에서 IT 기술을 많은 사람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 디벨롭먼트 센터를 내년에 또 설립을 할 것입니다. 국제 기구인 세계은행, 정부들 그리고 기업 그리고 학계와 함께 노력을 해서 이 개발센터를 설립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센터 오브 엑셀런스들은 특히 개도국들에게 보다 안전한 사이버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가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독특한 장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글로벌 협력에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사이버 스페이스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ds, Your Excellency. 감사합니다. 최문기 장관님. 다음 연사는 미칼 보니 폴란드 행정 디지털부 장관님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Distinguished guests, 내외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우선 제일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사이버 공간의 비전, 개방된 그리고 안전한 공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폴란드의 사례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디지털 경제체제의 기반이 되는 것이 인터넷인데 사실은 전체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기회에 관련되어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명이라는 주제를 반드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75년이 걸려서 전화로 5천만 명을 연결하게 되었습니다만 단 4년 만에 인터넷을 통해서 동일한 숫자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5천만 명이 앵그리버드 스페이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35일 만에 다 다운로드 했습니다. 1분 안에 약 2억 개의 이메일이 전송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더 이상의 부담을 늘려나가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4가지 주요 단어를 꼭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버시, 두 번째는 트러스트, 세 번째는 프리덤 즉 자유, 그리고 네 번째는 시큐리티가 되겠습니다. 보안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를 생각해 보면은요. 빅데이터가 발전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만큼 프라이버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개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방법 자체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이 정보는 일례로 프로파일링 용어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본인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안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간과되는 부분은 일단 인터넷에 올라가게 되면은 수차례 무한대로 복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취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거나 오용되었을 경우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기업가들이 마케팅 용도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최대한 소비자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그리고 잠재 고객들에게 더 좋은 제안을 하도록 노력했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기업들의 데이터 프로세싱 작업이 핵심적인 비즈니스 활동이 되었습니다. 서비스의 개인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추구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정부들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비슷한 노력들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런 데이터 프로세싱이 앞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공공정책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프로세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개인 데이터라는 것은 하나의 온라인 화폐로서 거래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과 동기들을 감안을 해야 될 텐데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서는 고려해야 될 것이 이런 기대치들과 기회 간의 균형을 꼭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들을 모두 다 접목시켜서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서 머릿속으로는 인지하고 또 때로는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인터넷에 올라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많이 유출되고 활용되면서 결국은 디지털 환경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확신을 입증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확신 내지는 신뢰는 저희가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큰 과제입니다. 이런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신뢰가 구축될 수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신뢰가 더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액션들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될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기본적인 요소로서 경제 모델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는 오픈 데이터 액세스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 즉 창의력을 확산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오픈 소스가 중요하겠죠. 이런 공공 데이터를 정부가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함께 공유하며 재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것은 저희 데이터를 개방해서 완전하게 글로벌하게 공유할 수 있게끔 하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여적인 민주주의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개방 형태의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는 어떨까요? 자유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더 확산되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집단들의 의견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활동과 참여, 의견의 표명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검열을 무력화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이 하지만 의도에 따라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활용을 고무시키고 부정적인 활용은 저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정부가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자체가 자유로운 매체라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신뢰의 구축과 성장, 자유의 보장,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룰로서 디지털 세계의 하나의 핵심적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룰들은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의 조건이 보장돼야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보안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특정 정보를 구하는데 막기 위해서는 어떤 재능과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과 많은 준비 그리고 많은 재원이 필요한 작업이 아닙니다. 현재로서 약 15만 개의 컴퓨터 바이러스가 매일매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되어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은 특히 시만텍의 데이터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범죄 때문에 매년마다 2,900억 유로의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자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성인들의 숫자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최근 보고서만 보더라도 인터넷 유저들의 3분의 1 이후의 인터넷 유저 중에 3분의 1 정도가 개인정보 내지는 금전적인 요구를 가지는 그런 메일을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관련돼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기록 내지는 정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는 반드시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입니다. 가장 약한 연결고리는 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고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결국 부모가 제대로 이 내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적절한 컨텐츠를 막아준다는 것, 이거는 검열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프라이버시와 자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과 보안을 희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규제 당국들은 안전을 보장하면서 위협을 막아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서 인권이나 기본적인 시민권이 저해되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명백히 설립되어 있는 규정들을 따라야 될 것이며 또 감시의 대상 내지는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이러한 체제들은 하나의 공통적인 다자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며 이러한 대화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를 하고 또 정부도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총회야말로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버시, 트러스트, 프리덤, 시큐리티 이 네 가지 단어와 개념을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이며 동시에 보다 더 전통적인 인터넷 시대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 그리고 공통적인 협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을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행동 강령이라든지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정책 그리고 글로벌 조약 측면에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 좋은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그저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보장이 인터넷의 모든 유저들에게 전달돼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아이디어들 중에서 인터넷을 규제하고자 하는 그런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안과 안전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보호 조치들에 대한 내용들은 더 가속화시켜야 될 것이고 일반적인 규정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승인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 폴란드에서는 희망하기를
많은 국가들과 글로벌 기구들의 대표들이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타임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ds. 네, 감사합니다. 미칼 보니 폴란드 행정 디지털부 장관님. 다음은 미국 대표의 그 사정 때문에 그 발표 순서를 좀 바꾸고 그 존 케리 미국 그 국무장관의 그 연설을 동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Greetings, Madam. 네, 박근혜 대통령 각하 그리고 또 그 2014년 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 대한민국 정부가 이 중요한 총회를 그 주최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60년 동안 그 한미 간의 강력한 동맹과 우호 관계를 그 맺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또 그 모든 여러분들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노력하고 계신데 그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이 짐을 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부다페스트 사이버 스페이스 그 범죄 협약은 계속해서 또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그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아 기쁩니다. 일본, 호주도 이제는 동참을 하고 있죠. 또한 동시에 G8의 24/7 네트워크, 그 하이테크 그 범죄 사건을 위한 이 네트워크 역시 협약과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가 동참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강력한 그 국제 표준을 설립해서 국가들이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올바른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동참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미러 간의 그 사이버 신뢰 구축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인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미국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그 보안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사이버 스페이스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그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브로드밴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서 브로드밴드 파트너십 오브 아메리카스를 우리가 또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 서구에서의 브로드밴드 접근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죠. 또한 그 민간 파트너십으로서 그 엔트리 레벨의 그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개도국 국민들이 그 월 평균 소득의 5%도 채 안 되는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 대중보급 연맹 Alliance for Affordable Internet도 저기에 적극 지원을 합니다. 인터넷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좋은 파트너십을 우리가 성장시켜 나갈 것으로 보고 또 여러분들은 아주 성공적이고 생산적인 회의를 하시고 또 안전하게.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네, 감사합니다. 미국 존 케리 국무장관님의 영상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미니 락시만 피리스 스리랑카 외교장관님입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r Excellencies, 귀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지금까지 발표하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 토론의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는 다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한편으로는 전례 없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거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기회라는 것은 컨버전스라는 현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디지털의 발전, 초고속 인터넷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서 또 컨버지되어서 매우 강력한 툴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주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리스크, 즉 위험 그리고 변동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저희가 지금 다루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목표가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각 국가마다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 저희 손에 쥐어진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 스리랑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경험들과 발전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0년간의 갈등과 대립 이후 이제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스리랑카의 정부와 스리랑카 국민들은 우리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키도록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이버 공간을 그런 맥락에서 적극 활용해서 경제 발전의 바탕이 되게끔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이디올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목표는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국가 목표 중에 하나는 경제 발전의 결과인 번영이 모두에게 다 전달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여러 메커니즘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일종의 인터넷 카페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도 인터넷 카페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 농촌 지역에 멀리 떨어진 데 살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도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접근,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센터들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농부들이었을 경우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세 파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중개인들의 어떤 폭력이라든지 내지는 악용을 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게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전국의 스리랑카 변호사들은 여러 판례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 스리랑카의 유수한 병원과 또 전문 인력과 연결될 수 있게끔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소규모의 센터들을 스리랑카의 모든 지역에 분포하면서 이뤄낸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또한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어떤 산업 부문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고 어느 지역의 투자가 원활한지 어떤 인센티브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또한 최적의 혜택을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또 투자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전달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는 국가의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원 할당을 담당하고 있는 당국 쪽에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 할당이라든지 비용 효율적인 측면의 자원 활용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리랑카 정부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평가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든지 또 만약 그렇다면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진행 중인 발전 계획 그리고 개발 계획들에 대한 수정, 개선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데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을 저희가 활용해서 아주 야망찬 프로그램들을 BPO 관련돼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가 글로벌한 차원에 일어나고 있는 아웃소싱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대규모 국제 기업들의 아웃소싱을 스리랑카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회붐이 되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에 있는 도전 과제들과 위협들 내지는 리스크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개회식 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이버스페이스의 잠재력은 선으로도 악으로도 다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점을 저희가 잘 유념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전 과제는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서는 지적재산권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스리랑카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인재들이 충분한 혜택을 본인들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인데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사이버 공간은 이런 데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발명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착취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프라이버시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균형이 되겠습니다. 자유와 보안 간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이버 공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진취적인 발전들이 개인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메커니즘이 마련돼서 개개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측면을 고려해야 될 텐데 그것은 바로 국가 안보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발전 사항들이 한 국가의 어떤 위협 요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로마 시대 때부터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로마 때도 국가의 안전과 안보가 최대 목표이다라고 얘기되었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인류 문명의 발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고려사항은 아직도 유효한 우려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 관련돼서 설립되는 정책들이 충분히 균형 잡힌 상태로 마련되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스리랑카는 이런 원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용적인 방법론을 통해 정책 입안을 했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각 부문의 전문가, 학생, 대학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포용적인 접근 방식으로 참여시켜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이런 도전과제의 다양한 측면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리랑카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ds. 네, 감사합니다. 카미니 락시만 페레스 스리랑카 외교장관님. 다음 연자는 ITU의 하마둔 뚜레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cellence.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님, 또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귀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해서 전체 회의 1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런던 컨퍼런스에서도 2년 전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 이 사이버 공간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문제입니다. 이 주제를 선정하신 조직위 개방되고 안전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글로벌 번영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정한 그 조직위께 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시적절한 또 총회가 개최된 거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지금의 세계는 우리 인류의 활동이 온라인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주요 최근의 이벤트들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이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과 보안에 관련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다면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이슈고 다차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까지도 또 관여되는 것이고 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모든 국가에서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형평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무적인 또 지역적인 부다페스트 사이버스페이스 컨벤션 같은 것은 아주 공고한 그런 협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많은 글로벌 이니셔티브도 있죠. ITU의 글로벌 사이버스페이스 아젠다도 바로 이러한 우리 그 이슈, 또 종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진정한 의미로 포용적이라야지.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다 참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만 참여해서도 안 되고 또 모든 국가들이 다 노력을 같이 공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워크에서는 4가지 핵심 요소가 다뤄져야 됩니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이 첫 번째입니다. 보편적으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또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인권의 보호로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존중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보안을 강구하는 것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기존의 인간 활동과 관련된 규범과 법규 그리고 또 영토에 대한 주권 등을 존중하면서도 또 국제 협력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글로벌 사이버 스페이스의 탄력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와 아동을 위해서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안전한 사이버 스페이스는 몇몇 국가들이 쌍무적으로 또는 지역 차원에서 활동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모든 국가가 할 때 특히 개도국 선진국의 공이 참여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리스크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해적들이 또 사이버 범죄들이 이 디지털 사이버 스페이스를 악용하면서 우리의 글로벌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또 조회하기도 합니다. 2013년, 2015년도에도 또 전 세계 많은 국가 정부 수반들이 IT로 하여금 신뢰를 구축하고 보안을 ICT 내에서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첨단의 역할을 하도록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가지 이니셔티브가 중요합니다. 우선 첫째로 ITU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사이버 트렛에 대한 연맹을 구축해서 모든 정부, 학계 그리고 산업 전문가들이 모여서 글로벌 커뮤니티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TU는 사실 서비스를 146개 국가에 제공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보호와 관련해서 아동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은 유엔 기구 그리고 민간 단체 또 시민 단체의 동참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CEOP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술적인 그 측면을 통해서 그 시큐리티가 공고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ITU 스터디 그룹 17은 그 ITU 내에서도 특히 이러한 그 사이버 공간과 관련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WCIT가 두바이에서 하고 있는 논의에도 또 시큐리티와 또 인권 보호 간의 그 균형을 찾아가는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국들이 이 두바이에서의 그 논의 결과로 나오는 그 3G를 다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실행할 것을 기대를 합니다. 또한 ICT 네트워크의 보안과 그리고 로버스트니스에 대한 그런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U는 UN ODC, 유니세프, 옹테드 등과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또 핵심적인 세계기구 인터폴, 세계은행 그리고 글로벌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단체들인 인시던트 리스폰스 팀 등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사이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초국경적인 그리고 아주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WSIS는 가장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논쟁을 정보사회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WSIS는 ITU의 지원을 받았고 또 UN의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UN 회원국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처음으로 민간 부분, 정부 그리고 정부 간 단체 또 시민 단체가 함께 다 손을 잡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이 지난 10년 동안 크게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 인터넷의 중요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글로벌한 사회 경제 발전의 도구로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으로 인해서 2003년, 2005년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런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서 이제 전 세계는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0년 만에.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정보 사회 부상하는 정보 사회를 위한 새로운 룰과 규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ITU는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호소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한 이해 당사자, 한 단체만으로는 것을 성사시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아주 열심히 협력을 해야지만 우리 인터넷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안심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인터넷이 우리 인류에게 줄 수 있는 크나큰 혜택을 절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ITU의 적극적인 커미트먼트를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우리 맨데이트 내에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왜냐하면 함께 할 때만 우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ds, Secretary. 네, 감사합니다. ITU 사무총장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스웨덴 외교장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cellencies, 장관님, 참석자 여러분, 내외기빈 여러분, 서울의 총회에 참석하게 돼서 큰 영광을 생각합니다. 에릭슨의 나라에서부터 와서 삼성의 나라를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국가입니다만 스웨덴과 한국은 새로운 사이버 세계에서는 연계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년 전 런던 총회에 저도 참석했었었는데요. 이미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오래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억 명이 또 인터넷에 연결되게 되었고 모바일 기술은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훨씬 더 역량도 증대되고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혁명에 저희가 몸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약 30억 명 정도가 인터넷에 연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은 그 수치가 50억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뿐만 아니라 더 인상적인 것은 모바일 인터넷의 폭발적인 증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개도국들이 수세대에 거쳤던 발전 내용을 도약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다른 대륙보다도 신기술의 도입과 개발이 혁명적인 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약 60% 정도의 세계가 LTE 4G 네트워크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접속률은 현재 유럽에 보여지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디지털 격차는 선진국과 개도국 내지는 어떤 지리적인 대륙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세대 간의 격차로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스웨덴, 브라질 어떤 국가가 되었던 청소년층은 스마트 디바이스로 글로벌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커넥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은행에서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브로드밴드 커버리지가 약 10% 정도 늘어나게 되면은 그 국가의 경제 성장 잠재력이 1%에 해당된다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발전의 가장 강력한 툴로서 결국은 이 기술이 활용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기술의 리더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약 8% 정도의 스웨덴 경제가 인터넷 경제에 속해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경제의 모든 영역이 인터넷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 다 인터넷 기반의 사회, 인터넷 기반의 경제, 그리고 인터넷 기반의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런던 총회, 부다페스트 총회 이후 새로운 도적 과제들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현실입니다. 인터넷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체제, 자유로운 정보와 의견의 흐름을 막고자 하는 체제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죠. 프리덤 하우스에서 최근에 발표했었던 보고 내용을 보면은 인터넷 자유는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더 저하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저항 움직임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8 체결안을 채택하게 되었는데요. UN 인권 선언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상의 자유도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원칙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발전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저희 모든 사회들의 제약들이 있죠. 이러한 제약들은 언제나 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진행돼야 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법을 근거로 이뤄내야만 할 것입니다. 런던 이후 저희의 사회에 여러 변화와 발전이 또 일어났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인터넷
안전 관련되어 있는 여러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나 경제에 있어서 무슨 해상 운송 시스템이라든지 항공 운송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터넷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우리 사회의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모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범죄자가 있고 테러리스트가 있고 해적이 있고 스파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들과 정부들도 있습니다. 이런 악을 대항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나 필요합니다만 그러한 활동들은 자유와 개방형 사회의 혜택들을 저하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유와 안보를 함께 추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국가들 또 우리의 세계에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동일하게 추구돼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또 일어나고 있는 주요 대화 중에 하나가 감시와 프라이버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법들이 존재하고 의회에서 충분히 다뤄진 대화이기도 합니다. 메타데이터 예를 들어서 법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메타데이터 취합이라든지 또 정보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에 사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토론과 대화와 담론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저희와 다른 체제를 채택하기도 했고 또 감시 수준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져가면서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현재 이런 이슈를 다루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또 인터넷의 활동들 관련돼서 보면은 매일매일 어떤 감시 시도 내지는 통제 시도가 매일매일 매시간 매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염두해야 될 현황 중에 하나는 인터넷상의 사이버 전쟁을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들과 활동들도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이제는 글로벌 차원의 대화를 반드시 이루어내서 인터넷에서의 글로벌 규범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되는 내용들이 다뤄져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다자 간의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 그런 대화가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규제 당국, 기업들의 대표, 시민사회 대표 이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거버넌스의 웹을 구축해 나가면서 역동적이면서 대응 능력이 높은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헤이그 장관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급속한 인터넷의 발전이 인류에 기여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정부 중심적인 거버넌스 구조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은 거버넌스 웹의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이론들이 제기되기도 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규범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미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UN 인권 보장 관련돼 있는 선언문, 또 UN 헌장, 또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법과 규제들, 기준들은 그대로 유지돼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사이버 공간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방법들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토론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토론들 중에서 정부의 감시 활동 관련돼서 많은 이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맥락에서도 저희가 공개적인 토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동 강령이나 행동 범위에 대한 규범이 마련돼야 되기 위해서는 먼저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7가지 원칙을 그런 맥락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서는
합법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감시라는 것은 법을 근간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법은 민주주의적인 과정을 통해서 투명한 방법으로 채택돼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법의 집행은 정기적으로 확인돼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 활동이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더 심화될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가 합법적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감시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합법적으로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될 것이며 어떤 차별적인 임의적인 방법으로 절대 진행되어서는 안 되고 정부가 정확하게 목표화한 목표를 위해서만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적절성이 되겠습니다. 감시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적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원칙은 비율이 되겠습니다. 비율 관련되어 있는 논란은 언제나 제기될 것입니다. 적절한 감시의 효과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악영향을 오히려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크기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역량이 있는 조직과 기구가 담당해야 될 것입니다. 독립적인 또 법원이 이것과 관련되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투명성. 정부는 최대한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감시 활동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까지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일곱 번째 원칙은 바로 대중의 감시가 되겠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내지는 전 국민의 그 참여가 반영될 수 있을 만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권도 보호되면서 개방되어 있는 사이버 공간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차원의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인터넷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들 또 말씀드린 모든 사례들을 감안을 해야 될 텐데 몇몇 사회들에서는 감시 관련돼서 더 많은 법을 미리 이미 확충해 놓은 경우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년 전 런던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자유를 위한 전쟁에 있어서 새로운 전선이 인터넷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확신은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발전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툴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혁명적인 발전으로서 인류가 더 많은 사회의 기여를 도모할 수 있을 만한 진정한 자유를 위한 전쟁에 있어서 최첨단 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ds, Your Excellency. 감사합니다. 니스 다니엘 칼빌트 스웨덴 외교장관님. 우리가 조금 일정보다 지체되었기 때문에 연자분들께서는 7, 8분 동안의 그 시간 제한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지브 엘킨 이스라엘 외교 차관님이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Distinguished ministers, 존경하는 장관님, 대표단님, 참석자 여러분,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리즘, 사이버 전쟁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사이버 위협은 지리적인 그 국경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전에 대응해서 효과적인 사이버 방위를 갖춰가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총회에서 2011년 그 런던에서 저희가 그 파트너 국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파트너인 그 기업, 정부, 시민단체에게도 우리의 그 경험을 공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공조를 통해서 안전하고 또 개방된 시큐어 그 사이버 스페이스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와 그 범죄자들이 우리 이스라엘 경제와 기관과 제도들을 해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 강하게 다시 그 강점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그 기술들을 개발을 했고 이 기술 덕분에 우리 국가의 방위가 효과적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이스라엘은 그 많은 그 경험과 기술과 전문 지식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이버 시큐리티 기술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 정부하고도 기꺼이 공유를 할 기회 의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이버 방위 전략 모델은 축적된 경험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마도 처음으로 사이버 어택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적인 위협을 그 제일 먼저 인식했다라고 봅니다. 그 우리 힐라라고 하는 그 이 전자정부는 19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국가 그 안보 당국이 2002년도에 그 후에 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중요한 기반 시설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죠. 또 그 외에도 그 이스라엘의 그 NCB라고 하는 그 사이버 뷰로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그 사이버 방위 전략을 구축을 그 하는 단체로서 국내 민간 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방위 체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셔널 사이버 시큐리티 룸을 또 저희가 창설을 해서 그 방위계와 민간 부분과도 저희가 또 그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디펜스 방 산업을 또한 그 장려하기 위해서 2천만 달러 이상을 그 R&D로 그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중요한 것이 인적 자원 그 교육이 되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기술 분야 특히 그 사이버 방위 분야에 18세 젊은이들이 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 복무를 하고 있죠. 이들은 젊고 그 역동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위협은 항상 그 변화되는 그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젊은 그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복잡한 그 문제를 실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또 계속 반복해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전문 지식은 아주 독특한 그 이점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 준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난 이 많은 젊은이들은 우리의 번영하는 하이테크 산업 부분에 그 참여해서 그 기술 분야에서 일을 하고 또 벤처 기업을 그 설립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뭐 GA, IBM, 더치텔레콤, 도이치텔레콤, 시드뱅크, 그리고 중국, 뭐 러시아 등등 많은 그 기업들로부터 그 투자를 받기도 하고 또 인수되기도 합니다. 또 사실 몇 달 전에 우리 그 총리는 베르셰바의 그 남부 지역을 국제 사이버 센터로 그 설립하기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와 모든 그 국방 그 기구들이 다 이제 그 베르셰바 시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서 뭐 대학과 또 같이 그 시설을 그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산업에게 그 적극적인 지원을 이 센터가 제공해 줄 것이라고 봅니다. 산학연과 그 정부의 노하우를 같이 접목을 시킬 때 효과적인 사이버 방위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베르셰바에 오셔서 직접 경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계에서 가장 첨단된 사이버 방위를 그 구축하는 모습을 좀 목격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여러분. 국제 협력이야말로 실제 이 사이버 방위계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유엔의 그 전문가 집단의 그 일원으로서 1990년대에도 많은 그 사이버 방위에 관련된 국제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사이버 크라임 컨벤션에도 이스라엘이 그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올해. 그리고 또 우리는 많은 다양한 그 협력 메커니즘에 참여해서 사이버 디펜스에 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는 위험만이 아니라 또 많은 그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회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이용이 하지만 늘어나면서 사이버 방위의 니드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방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익성이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산업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십도 크게 그 확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는 다른 국가 쌍무적으로도 이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민첩하게 효과적인 그 전략을 그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할 것이고 또 정부,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을 해서 21세기의 사이버 챌린지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ds,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외교차관님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야니스 사르츠 라트비아 국방차관님이십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네,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서울 지하철을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7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었는데 그중에 5명이 앉아 계시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타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이 계셨고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도 계셨고 전화를 하고 계신 분이 2분이 있으셨고 청구서 지불을 하기 위해서 결제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쓰시는 분이 1분 계셨습니다. 그 그림이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기회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경우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저장고 내지는 금괴에 많은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만큼 기업이 되었던 문화가 되었던 과학이 되었던 누구나 다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이버 공간으로부터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이야말로 저희 시민사회의 주요 강화 요소로서 활용이 되고 있죠. 전 세계 몇몇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어떤 민주화 움직임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들뿐만 아니라 좀 더 성숙된 그러한 지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마이보이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라트비아 국민 중에 그 누구든지 어떤 법제도 이니시티브 관련돼서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0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다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6개의 법안이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제안되었고 그중에 2개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도 다시 한번 사이버 공간이 개개인 차원의 삶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에 전반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러한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거나 오용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겠죠. 범죄자 조직 또 테러 조직들이 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 단체들 그리고 정부들 간의 어떤 대립과 충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오늘날을 사이버 범죄의 황금기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개인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부재 내지는 교육의 부족 때문에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국경적인 인터넷의 속성을 활용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자들을 대비해 봤을 때 정부 관계자들과 법 집행자들은 국가라는 그 범위 안에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그들은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보안과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기여해야만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모두 다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건전한 사이버 공간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모든 제공될 수 있는 혜택들은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월드뱅크에서 내놓은 수치들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 저희가 만약 건강한 사이버 공간을 구축할 수 없게 된다면은 이 모든 혜택들은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전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대응해야 될 것이고 그 대응은 포괄적이며 협력을 기반한 것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 어떤 별도의 주체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합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봤을 때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 핵심적인 성공 요인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자유, 프라이버시, 그리고 시큐리티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이버 공간의 성공 그리고 사이버 공간이 가져다 준 모든 혜택들은 개인에게 주어진 전례 없는 자유 수준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또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정신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창의력 그리고 그 정신 그리고 사이버 공간 전체의 잠재력을 억제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가 발전의 잠재력도 저하시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가 되겠습니다. 이미 프라이버시 관련돼서 이전에 많은 장관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개개인이든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 있는 개개인이라면은 이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저희가 프라이버시와 공공 감시를 오프라인 세계에서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세계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온라인 환경에서도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안 내지는 사이버 공간의 안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안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즉 사이버 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각국 정부들 중에서 e-government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을 경우 시큐리티가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가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또 이러한 툴들은 반드시 안전하게 제공돼야 될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안의 풍경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용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제공해야 될 것이냐.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자유, 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해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서는 합법적인 유저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제공해야 될 것이며 세 번째로서는 모든 사용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안 그리고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게끔 그리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시큐리티가 반드시 제공돼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work. 네, 감사합니다. 야니사르스 라트비아 국방차관님. 다음 연자는 EU External Action Service EES의
마체이 포프스키 사무차장님이십니다. 다 같이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cellencies, 네, 여러 장관님, 참석자 여러분, 먼저 빠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언론의 자유를 해주고 확보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해서 4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기술은 전 세계를 평등하게 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스페이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는 2020년이면 550억의 인터넷 사용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분단되지 않고 어떤 단체에 의해서도 컨트롤되지 않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공간이 돼야 되고 또한 우리 인류가 만든 도메인을 확장 가능한 방식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보 접근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EU는 최근에 사이버 전략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방도가 안전한 사이버 스페이스를 위한 것이고 EU는 사이버 스페이스를 자유와 그리고 인권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쪽으로 보호하는 차원으로 가겠다라는 커미트먼트를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다 연결이 된다라고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더 잘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제 행위자들이 또 이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민간 부분의 혁신 그리고 시민단체의 열정이 또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신뢰와 확신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과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이 주는 그리고 기술이 주는 이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 간에 계속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위협에 대해서 부단하게 인터넷상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신뢰와 책임성을 저는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신뢰와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시대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야 됩니다. 정보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의 행위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시민과 국가들은 또 이러한 규범 그리고 또 기존의 규범을 다 존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술은 도움도 되지만 또 해로운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이버 관계에 해를 끼치는 그런 오용이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인 대화를 통해서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자연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도구가 돼서는 핑계가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술의 신뢰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확산에 도움이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똑같은 기술적인 능력이나 대응력 그리고 법 제도를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고 또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EU는 파트너와 단체들과 함께 또 시민단체와 함께 올바른 모델을 찾아서 이런 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보다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리질리언스가 탄력성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안전한 글로벌한 사이버 스페이스 인프라스트럭처는 민간 부분의 리더십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리질리언스에서는 또 한 국가가 많은 국가들의 동참 그리고 또 국가 내 또 국제적인 모든
단체와 그 기업들의 그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법지방기관도 그 사건이 생겼다라고 할 때 같이 기술 부분과 그리고 또 민간 부분과 함께 동참을 해서 그를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모든 그 행위자들이 그 교육 노력에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IT 전문가들도 그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될 것이고 또 그 사용자들도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적절한 법 제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서 그 범죄자들이 그 컴퓨터 범죄를 자행한다라고 할 때 그 국제 관행에 따라서 적절한 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규범들은 이러한 그 사이버 범죄 수사에 그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유럽 이사회와 함께 저희는 새로운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법적인 그 법 집행 그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역량 강화 쪽에 많은 그 자금을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 우리의 미래 계획을 보면은요, 미래의 그 역량 강화 및 구축을 위해서는 보다 더 나은 공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 이니셔티브를 또 효과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글로벌한 역량 강화 노력이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EU는 그 활동을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관련된 커뮤니티를 다 함께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너와 그 수혜자들, 뭐 개발 공조자, 그리고 사이버 공간, 민간 부분, 공공 부분, 또 기술이 발달된 나라, 덜 발달된 나라 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 노력에서 우리가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참여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우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셔야 될 것입니다. 글로벌한 그 모델을 그 효과적인 그 역량 강화 및 그 사이버 시큐리티를 위한 그 모델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에서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ds, Deputy. 감사합니다. EAS 사무차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UNDESA 우홍보 사무차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r Excellencies, ladies. 네, 기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마지막 연사로 쓰다 보니 훨씬 더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훨씬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분들이 모두 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만 보더라도 많은 개도국들의 대표 또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 다양한 참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공간 이슈를 정부 대표들하고 다룰 때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민사회 또 민간기업 그리고 많은 여러 분야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 발리에서 열릴 제8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매우 중요한 속성도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공간이 다양한 새로운 위협들을 저희에게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글로벌 공동체로서 함께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이버 공간이 제공할 수 있을 만한 혜택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개발 노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MDG 달성을 위해서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동체는 현재 글로벌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2050년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심적으로 둔 개발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그런 맥락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량 강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여러 노력들에 있어서요. 디지털 연결성은 사회 경제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 인터넷이 50억 명을 연결시켜 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는 커넥티비티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힘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도 얻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개도국에서요. 그리고 또 이머징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은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최근의 혁신들을 도입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일예로 회원국 중에 4분의 1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공공정보를 정부기관 포털과 웹사이트를 통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높은 투명성을 가져다주고 시민들의 참여를 더 적극 장려하면서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며 또 공평한 그런 관리, 자원 관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2050 개발 의제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 산하 고위 관리 회의에서는 사이버 공간 관련돼서 대화를 나누면서 더 많은 회원국들이 오픈 데이터 공유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비전은 사이버 공간 커뮤니티를 추구하되 범죄 활동 또 악성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공동체를 구축하고 안전 조치들을 마련해서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은 국제 협력과 공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나 프라이버시의 저해 요인들 그리고 불법적인 데이터 활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협력적인 해결 방안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고 그러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지오스페이셜 정보 관리 담당 전문가들 UMTGIN 회의가 마련되었는데요. 지리정보 관련되어 있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지리정보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글로벌 차원의 지속 가능성 추구하는 노력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또 가장 취약한 계층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립된 지역이라든지 도서국가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국가 제3차 국제회의는 내년에 개최될 것이고 이 회의에서 전 세계의 관심을 매우 독특한 고유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규모의 도서국가들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국가들을 어떻게 지원해 드려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활용하고 사이버 공간을 활용을 해서 현재 주어지는 제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유엔 사무총장이 매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하나의 다자간 회의 플랫폼으로서 공공정책 이슈 중에서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룰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인터넷의 잠재력 관련돼서 많은 토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UNDSA에 이 임무를 맡겨줘서 저희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22일에서 25일까지 발리에서 이 회의가 열리게 될 것인데요. Building Bridges, Enhancing Multi-Stakeholder Conference for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됩니다. 이번 회의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회의에서 다룰 다양한 주제들이 오늘과 내일 양일을 거쳐서 저희가 이 사이버 스페이스 총회에서 다루는 그런 주제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10월 말에 개최하는 회의 때 이번 서울 총회에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가져다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저희가 더 많은 협력을 도모하고 사이버 공간의 혜택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잘 반영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무궁한 기회가 저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 그런 연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내일 양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될 것인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words, Undersecretary. 네, 감사합니다. 우홍보 사무차장님. 네, 여러분 오늘 발표자들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전체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5호실, 308호실에서 점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ICT 전시회가 D2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IC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최첨단 기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심 후에는 13시 25분까지 그 자리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제2 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